예, 안녕하세요. 에너지키스입니다. 저는 지금 가평 휴게소에 나와 있는데요. 그 휴게소에 들른 김에 이 가평 휴게소에부터 시작을 해서 딱 고속도로 구간에서 제가 끌고 다니는 이 차의 연비가 얼마 정도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 차 트렁크에 좀 짐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실어놓은 짐들이 이제 200mm 구경의 쌍화망경,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세트 무게가 75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건 이제 100mm 구경의 쌍안경이고, 얘도 8kg이 조금 안 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하드 케이스 두 개랑 그 다음에 70mm 쌍안경과 그 다음에 이제 삼각대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무게가 120kg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몸무게가 대략적으로 한 70kg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조금 날씬한 어른 한 2명 정도를 추가로 태우고 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짐을 싣고 움직일 적에 과연 차 연비가 얼마가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간 목적지는 가평 휴게소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갈 예정이냐면은 서양양 톨게이트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거리는 아마 100km 정도 안팎이 될 거예요. 딱 한 100km 정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곳 가평 휴게소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평 휴게소까지 오는 동안의 평균 연비는 15.1km가 나왔고요. 현재 기온은 16도 정도입니다. 자, 이걸 지금 0으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자, 연비 세팅을 0으로 해 놓고요. 지금 보면 여태까지 가평 휴게소까지 오는데 한 94km 정도를 주행을 했거든요. 15.1km 연비가 나와 있고, 자, 이것도 역시나 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서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지금 약 120kg을 조금 넘는 짐과 성인 남자 한 명이 타고 있는 이 차 코나 2020년식이고요. 4륜 모델입니다. 공차 중량이 대략적으로 1400kg 정도 나가는데요. 소형 SUV 치고는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SUV다 보니까 또 공기 저항 계수에서도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서양양 톨게이트를 딱 지나칠 적에 연비가 한 22km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연비가 얼마가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도 좀 조정을 해놔야겠네. 자,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1시 50분에 출발을 했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한 2시 한 50분이나 한 3시쯤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10분 정도 약 100km 구간을 달리게 될 것 같아요. 연비운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살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했죠. 자, 현재 외부 기온은 16도입니다. 섭씨 16도고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은 조금 이따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기압을 맞춰 놓은 게 좀 추운 날씨에 맞춰 놨었고, 보통 RV 차량이나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맞춰 놓을 때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8psi 정도로 타이어 공기압을 맞춰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따뜻해진 뒤에는 이게 지금 한 42psi까지도 올라가요, 공기압이. 그래서 조금 다소 타이어 공기압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연비 운전을 할 적에는 연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타이어 공기압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좀 유리하긴 해요. 자, 그래서 과연 지금 요 42psi 정도의
공기압으로 맞춰 놓은 게 어느 정도 연비에 도움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연비 운전을 해봤는데요, 정말 조건이 좋을 때, 아주 정말 조건이 좋을 때 연비 운전을 아주 잘 하면은 연비가 이제 리터당 한 26km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까지 이제 빡세게 연비 운전을 할 건 아니라 가지고 한 22km에서 한 23km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휴게소에서 보니까 가평휴게소에서 출발할 적에 이제 고도가 대략적으로 150m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서양양 톨게이트, 그곳의 해발 고도도 150m예요.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 지점의 해발 고도가 정확하게 같은 거죠. 그래서 연비 테스트 하기에는 나름 어느 정도 공정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의 해발 고도가 같으니까 거의 이제 연비 테스트를 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평 휴게소를 출발을 해서 3.5km 지점을 통과를 했고요. 계속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운전에 집중을 할게요. 중간중간에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또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춘천 IC를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가평휴게소에서 출발한 지 17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연비를 보니까 한 22km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평휴게소의 고도가 150m였고요. 해발 150m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에서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아마도 이제 홍천 행칠형 터널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의 해발 고도가 500m 정도가 되니까 행칠형 터널 있는 데까지 갈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막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칠형 터널을 지나서 갈 때까지는 이제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비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불리한 연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오르막길이거든요. 현재 평균 연비를 보면은 거의 그래도 21km는 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19km, 약 19km 정도의 거리를 주행을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연비가 21km를 넘어요. 물론 제일 최고도 지점인 행칠형 터널 부분을 지날 때 연비를 또 봐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연비를 보면은 행칠형 터널을 통과할 때도 연비가 한 21km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한 22에서 23km 정도 연비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삑삑삑삑 거리죠. 저는 이제 항상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지금 춘천 지역이 전반적으로 공간 방사선량이 높다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지나간 터널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군자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군자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군자 1터널과 군자 2터널인데, 여기가 터널 한복판에서
공간 방사선량이 시간당 한 차 안에서도 0.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량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알람이 울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차에서 내려서 측정을 하면은 1 마이크로시버트가 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차 안에서 있으면은 외부 방사선량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는 차폐가 됩니다. 30% 정도는 막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에서 내려서 외부에서 방사선량을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 차 안에서 측정할 때 수치보다 한 1.3배 정도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터널을 지나가면서 아까 이제 군자 1터널과 군자 2터널을 지나쳤는데요. 거기를 지나칠 적에 차에서 보통 측정되는 수치가 시간당 0.71 마이크로시버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려서 측정을 하면은 거의 1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남춘천 동산면과 남산면 일대가 대부분 방사선량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 그냥 평지인데도 시간당 방사선량이 그냥 설악산하고 맞먹습니다. 설악산 권금성이나 아니면은 비선대 및 비룡포 계곡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측정되는 수치와 맞먹을 정도의 방사선량이 이곳 춘천 일대에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지나칠 적에도 방사선량이 꽤 높게 나와가지고 내려서 측정을 해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시간당 0.5 마이크로시버트, 0.4 마이크로시버트는 기본적으로 찍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강촌으로 이제 MT를 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 강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저기서 시간당 0.5 마이크로시버트를 넘어가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제 인제를 지났습니다. 인제를 지났습니다. 자, 이제 거의 최고점은 돌파한 것 같아요. 이제는 슬슬 완만한 내리막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최고 지점을 지나가면서 연비가 20.9km, 리터당 20.9km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네요. 23km 연비는 못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좌우간 가장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정체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한 또 이런 말 하면은 꼭 무슨 뭐 플래그 세운 것처럼 또 정체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정체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리터당 연비가 21km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연비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21km는 넘어갈 것이고요. 잘 나오면은 아마 23km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제 양양터널 지금 입구까지 3km 정도 남았고요. 최종 도착 지점인 서양양 톨게이트 부근에 나가고 나면은 아마 최종 연비가 대략적으로 한 23.5k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3.5km. 지금 이미 23.5km이긴 한데 한참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서 바로 정차를 할 수는 없고 적당히 또 이제 그 갓길을 찾아서 차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연비가 최종적으로 한 23.5km, 24km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연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선빵했습니다. 제가 이제 출발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출발 지점이었던 가평휴게소의 해발 고도도 150m이고요. 그 다음에 도착 지점인
서양양 톨게이트 부근의 해발 고도도 150m로 갔습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같은 출발점과 도착 지점에 이르기까지 평균 연비가 대략적으로 한 24km가 조금 안 되게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빡세게 연비 운전을 했다면은 아마 26km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짐을 잔뜩 때려 싣고서도 충분히 26km 정도의 연비도 가능하다. 만약에 이제 짐들을 다 빼고 주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연비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8km까지도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120kg이 넘는 짐들이 실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비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착 지점에서의 최종 연비는 한 대략적으로 한 24km가 조금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종 도착 지점입니다. 최종 도착 지점에서, 자, 이거 지금 왜 이래? 도착 지점에서 이제 리터당 연비는 24.1k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총 주행 거리는 104km입니다. 리터당 연비 24.1km. 그 다음에 1시간 19분 동안 주행을 해가지고 제가 평균 속도로는 시속 8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리터당 연비 24.1km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비 주행을 마쳐봤고, 최종 연비는 104km 누적거리 주행에 24km가 나왔습니다. 24.1km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연비 주행 성공적이었고요. 저는 또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